민트 오디오북. 전생 배필을 데려왔구먼. 참 먼 길을 돌아서들 왔다. 이제야 제대로들 만났구먼. 왜 이렇게 남들에겐 사근사근하면서 제 어미에겐 막말을 해? 그러지 마라. 셋 다 바닥에서들 올라와. 대명천지로 나와.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케이블카 인연. 박혜수. 눈이 푸짐하게 쌓여 보드 타기가 좋다. 용평 스키장 최상급 코스는 스키어들이 많지 않다. 지유는 보드를 타고 내리꽂으면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 때문에 외롭게 산속에서 산다. 올해도 혼자 와서 홀가분하게 타면서 그동안의 공황장애도 치료하고 스트레스를 푼다.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으로 올라왔다. 발왕산 1458m 정상에서 보드를 타고 내려온다. 두 팔을 벌리고 S자를 그리며 내려오면 한 마리 새가 된다. 칼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눈보라가 가루로 날아 온몸에 부딪히면서 상쾌해진다. 바람이 자는가 싶더니 눈송이가 굵어진다. 이런 날 사진을 찍으면 검은 스키복에 흰 점이 콕콕 박히는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다. 보드를 차 안에 두고 카메라를 들고 다시 케이블카를 탔다. 꼭대기로 올라와 바닥을 유리로 깔아놓은 전망대로 나갔다. 산봉우리들은 동양화처럼 부연 눈보라 속에 몽글몽글 솟아있다. 유리문을 밀고 나가는데 묘령의 아가씨가 있다. 겨울왕국에서 온 엘사처럼 동그랗고 까만 눈동자의 아가씨가 셀카를 찍고 있다. 그런데 배경 각도가 안 맞는지 쩔쩔맨다. 호리호리한 몸매에 스카프가 하늘로 날고 털모자의 둥근 선을 따라 무릎까지 온 패딩에 목화송이가 피어나는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누가 보고 있는지도 몰랐다가 깜짝 놀라는 모습이 엘사보다 예쁘다. 그녀가 휘청한다. 저러다 눈을 타고 하늘로 날아갈 듯하다. 제가 찍어드릴까요? 네, 셀카가 잘 안 찍히네요. 휴대폰 여기. 거기 계세요. 이거 사진 잘 나오는 카메라니까 찍어서 드릴게요. 진짜 멋져요. 순간 지유를 훑어본다. 번호를 따려는 수작인가 째려보는 듯해 싫으면 휴대폰 주라고 하자 포즈를 취한다. 그러곤 지유를 찍어주겠다고 했다. 자기 것은 컬러가 예쁘지 않게 나온다며 손을 내민다. 이런 멋진 설경 만나기 힘들어요. 카메라에 담아주세요. 왼편으론 정상의 천연님을 향해 눈 속에서도 걷는 사람이 많다. 발왕산 정상에는 주목 260본을 비롯해 전나무 오솔길이 유명한데 눈발 속에서도 짙은 초록빛을 뽐내며 어서 오라고 유혹한다. 그 일대는 용평 스키장이 조성되어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여 알파인 스키 대회를 치르느라 KTX가 다니는 등 인프라가 갖추어져 접근하기도 좋은 100대 명산으로 설경이 유명하다. 여름에는 시원해서 많이 찾아온다. 케이블카로 정상까지 올라와도 스키에만 몰두했는데 미인을 만나자 같이 눈 오는 저 주목 군락지를 가고 싶다. 저기 다녀왔느냐 물으니 고개를 흔든다. 검색을 해 꼭 가보아야 할 명소임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전혀 계획이 없었던 듯
너무 춥지 않겠느냐며 내키지 않는 시크한 그녀가 늘 그 주변에 몰려오던 여자들과 다르다. 상쾌하게 길을 나섰다. 눈송이가 금세 그녀의 긴 속눈썹과 머리에 얹어졌다. 눈 맞은 모습이 예뻐요. 경치를 담아 셔터를 누르고 파카에 딸린 털이 둥그렇게 달린 모자를 써보라고 하고 셔터를 눌렀다. 이번엔 털에 둥그렇게 하얀 선이 그려진다. 저희 좀 찍어주세요. 두 분도 같이 찍어드릴까요? 잘 어울리네요. 그런데 좀 더 다정하게 붙으세요. 그녀는 할 수 없다는 듯 팔짱을 끼고 승리의 손가락을 폈다. 지유도 과감히 그녀의 머리 뒤로 두 개의 손을 펴서 승리한 기분을 냈다. 그녀는 머리카락에 쌓인 눈을 그제야 툭툭 턴다. 그 무심함에 더 끌린다. 미끄러질 뻔해서 잡아주자 복숭아볼로 환하게 웃는다. 웃을 줄도 아네요. 최고봉에 서서 팔을 벌리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훅 뱉자 가슴이 뻥 뚫린다. 사진 찍는 정상 포인트에서 순서를 기다리다 그녀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 이번엔 활짝 웃으며 날개를 펼쳐보세요. 저 옆에서 똑같이 해봐요. 두 분 아까처럼 다정하게. 뒤에 줄을 섰던 사진 찍어주었던 남자가 셔터를 누르고 지유도 그들을 찍었다. 둘이서 정상 봉우리에서 솟구치는 장면을 눌러달라고 해서 한참 신경을 써야 했다. 그녀는 질색해 지유만 발왕산을 박차고 오르는 인생사진을 건졌다. 정상 커피숍은 사람들로 붐벼 빈자리도 없다. 여기에서만 판다는 발왕산 부엉이 케이크를 두 상자 포장해서 나왔다. 4명이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자 택시를 찾는다. 지유가 차를 가져왔으니 태워드리겠다고 하여 세 사람을 태우고 인터콘티넨탈 호텔 로비로 왔다. 여기 커피와 카나페가 좋다면서 주문한다. 이 호텔에 묵고 있어요? 시설이 대단하네요. 올림픽 덕분이죠. 겨울 휴가엔 늘 보드 타러 내려와요. 저희는 차가 월동 장비를 갖추지 않아 KTX 타고 왔는데 배가 많네요. 대신 저희가 계산은 하겠습니다. 이 케이크 기차에서 드세요. 발왕산 특산물이에요. 제 명함입니다. 사진을 보낼까요? 어머, 의사 선생님이셨네요. 보내주시면 고맙죠. 한 쌍의 그들을 떠나보내고 사진을 보내겠다고 하자 그녀가 자신의 번호를 대더니 김아린 이름을 말한다. 지금까지 이름도 모르는 여자와 시간을 보낸 자신에게 놀란다. 세상 모든 게 부질없던 그에게 무언가 강렬한 것이 일어나고 있다. 눈앞 너머 먼 곳을 바라보는 쓸쓸한 분위기가 동지를 만난 듯 그의 가슴에 전해졌다. 왜 혼자 왔냐고 하자 사연을 조금 내비치더니 무슨 주책인가 싶은지 입을 다문다. 지유도 3대째 내려오는 기업이라 의사를 하는데 적성에 맞지 않는데 의료사고까지 당했다. 늘 도망칠 궁리만 하는데 오늘 모처럼 즐거웠다고 말했다. 지유가 신상을 터놓자 미안했는지 자긴 코인하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답답해서 무작정 나선 길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그녀는 이제 가봐야겠다고 일어선다. 여러 가지로 감사했다면서 충충이 사라졌다. 지유와 헤어진 후 아리는 인터콘티넨탈 호텔 앞에서 호수로 이어진 구름다리를 건넜다. 그 앞에는 코발트빛 한지 느낌의 창과 고동색 나무 누각이 고풍스럽게 지어져 있고 멋들어지게 굽은 붉은 소나무가 눈바람을 막아준다. 아무도 그녀의 바람을 막아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도는데 고상한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왜 울고 있누? 곧 잘 될 텐데. 누구신데 다짜고짜 잘 된다는 거예요? 아, 미안해요. 아까 1층 커피숍에서 옆자리에 앉았다 힘든 사연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통이 큰 아가씨인데 운이 너무 없었네. 창피해요. 바보짓한 걸 여기저기 들키고 다니네요. 그 청년이 코인으로 망한 아가씨를 안 됐다고 바라보는 표정이 따뜻하던데 잘 만나봐요. 천생연분이야. 그는 가업을 이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엇나가고 있는 거야. 통 큰 여자를 만나면 서로 보완하며 잘 살 수 있을 텐데. 한참을 걷다 보니 찻집이 나왔다. 아주머니는 다리 아픈데 저기에서 따뜻한 차라도 마시자고 하였다. 크라상을 커피에 적셔 먹고 나니 아까 잘 될 거라는 아주머니의 말이 궁금해서 여쭈었다. 정말 제가 그 남자랑 잘 될 것처럼 보여요? 단정한 이마며 도톰한 입술과 코에 재산이 들었고 영리한 얼굴이야. 아주머니는 눈빛이 평범해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하세요? 그녀는 명함을 주었다. 신기하게 아린 모교의 철학과 교수였다. 이모가 나라굿을 할 만큼 유명했지. 인연이란 것이 무서워. 노처녀인 교수가 신병에 걸리고 계속 아파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니까 그 길로 가느니 아버지는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윽박질러 집을 나왔어. 나야말로 죽고 싶은 심정으로 이 호텔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아가씨의 고통이 전해와 따라온 거지. 동병상련이랄까. 거기에다 우리 대학 출신이라니 운명은 참 얄궂어. 거기에 그 총각도 역시 아픔이 많더군. 둘이 잘 맞는데 알펜시아에서 무언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내일 오대산 101평 등산로로 좀 걸어보지 않겠어? 저기 앞에 보이는 산이야. 전 오늘 서울로 올라갈 생각이었어요. 이것도 인연이야. 혼자 있는데 1201호 내 방에서 자고 내일 거기 들렀다 가. 나중에 이 선택을 고마워하며 살 거야. 사기꾼 같아 보이면 여기서 멈추고. 그럼 제가 저녁을 살게요. 초면에 너무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요. 교수는 오리집으로 들어갔다. 이 집은 양념한 오리고기를 구워 먹고 그 뼈에 직접 밀어서 만든 칼국수를 먹는 집으로 2인분 이상을 팔아. 이걸 못 먹고 꾸억만둣국을 먹었는데 같이 식사할 사람을 만나니 좋네. 계속 혼자 있었어요? 답을 못 찾아 대관령 골짜기를 헤매고 있지. 그때 지유가 전화를 걸어 어디냐고 했다. 아직 알펜시아에 있다고 하니까 저녁에 술 한잔 하자고. 김 교수는 동그라미를 그려 보인다. 저녁 식사는 했어요? 여기 오리고기가 맛있는데 오셔서 같이 드실래요? 그는 들어서다 일행이 있는 것을 알고 주춤한다. 아리는 김 교수님을 소개한다. 같은 호텔에 묵고 있다고 하며 합석해도 좋지 않겠느냐고 하니 자리에 앉았다. 우연히 셋이 다 따로 왔다가 만나게 된 것이다. 우리 모교 교수님인데 예지력이 대단해요. 관상을 보아주라고 졸랐다. 수려하고 짙은 눈썹 아래 우뚝한 콧날이 귀하게 태어났네. 큰일을 할 쌍이야. 선남선녀를 앞에 놓고 보니 아주 좋아.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관상이니 잘 사귀어보라 했다.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일어나곤 식사대를 결제하고 자리를 피해 주었다. 지유 단골집으로 옮겨 양주를 마셨다. 그가 마시다 킵해 놓았던 병을 가져다 과일을 안주로 마셨다. 저녁이면 혼자 내려와 한잔하고 잠자리에 들어보지만 불면의 밤을 보내곤 했는데 멋진 미녀와 마시니 푹 잘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숙소는 정했냐고 물었다. 김 교수님 방에서 자고 내일 오대산 101평을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가자고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이 일대를 둘러보고 싶었단다. 아리는 지유와 헤어져 갑자기 변한 상황을 점검했다. 그녀는 여러 지표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방송에서는 해리스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었다. 미국 주식 엔지비드와 테슬라에 한국 주식을 팔아 투자했을 때만 해도 잘 벌었다고 쾌재를 올렸다. 그런데 아리는 몇 년 전 코인으로 대박났던 짜릿함을 못 잊어 코인으로 바꿔 탔다. 신용까지 얻어 한번 제대로 벌고 나온다고 한 것이 엉망이 되었다. 과감하게 일을 저지르는 성격에 문제가 많다. 이번 고비를 넘기고 나면 다시는 모험을 하지 말자. 도박같이 빠져든 자신을 질책했다. 알바를 하며 살아가던 어린 날이 다가온다. 공부는 열심히 안 하면서 눈만 높았던 그녀에게 네 성적줄에서 2칸 아래의 대학에 원서를 쓰면 다른 군의 원서는 네 마음대로 쓰라고 담임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수도권 대학이다. 인서울을 하겠다고 버둥거렸는데 설마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설마는 사람을 잡았다. 그 대학을 빼놓고 다 떨어진 것이다. 재수할 형편도 못 되어 삼류대학에 그냥 입학했다.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것도 효도라며 아린을 가족들이 위로했다. 엄마가 어렵게 모아놓은 돈으로 입학금을 내고 야간대학에 갔다. 그런데 수강한 파견 교수님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공구상가의 알바로 추천해주겠다고 하신다. 햄버거 집에서 알바해선 다음 등록금을 낼 수 없을 것 같아 중간고사 시험지 밑에다 아빠는 일하다 다친 장애인이라 제가 벌어서 등록금을 낼 형편이라면서 전화번호를 적었더니 교수님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었다. 센스 있게 일하고 수강 수업 실력도 좋은 것을 보자 영어를 잘해야 제대로 취직한다고 토익 학원을 등록해주고 학원에 갈 수 있도록 퇴근 시간을 단축해 주었다.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여 점심은 도시락을 싸와 일찍 먹고 점심시간에도 일을 해서 책임량을 채우고 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다. 다행히 학교 성적이 좋아 장학금을 받고 토익도 870점을 받았다. 교수님도 힘이 나는지 가을에는 논에 도지가 쌀로 왔다며 아린의 연립까지 직접 싣고 와서 4층까지 쌀자루를 옮겨주고 아린 가족들과 식사까지 하고 가셨다. 회사에선 아린을 편애한다고 소문이 났고 그의 아들도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남에겐 헌신적인데 집에선 그렇지 않다면서 아린을 구박했다. 저기 너희 아버지 가신다. 교수님이 지나가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며 아린을 미워했다. 제자를 정성껏 도와주는 교수님이 욕을 먹지 않게 제일 취업을 잘하겠다고 교수님과 여러 가지로 상담했다. 학점 관리도 잘하고 레크레이션 강사, 스피치 기술 자격증도 따서 대기업에 원서를 냈는데 다행히 주간, 야간을 구분하지 않는 곳들을 추천해 주셨다. 아린은 한 셈의 원서는 냈지만 힘들 거라고 희망 고문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런데 최종까지 올라가서 6명이 면접을 보는데 1명을 뽑는다고 했다. 화장실을 갔는데 손을 씻던 분이 아린을 한참 바라보았다. 다른 면접 보는 애들은 좋은 옷을 입고 왔던데 시장에서 산 정장이 추레해서 부끄러웠다. 파이팅 주먹을 불끈 쥐고 나갔다. 그런데 면접실에 들어가니 그분이 앉아 있었다.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이 있냐면서 성격이 활달해 보인다고 특기를 자랑해보라고 하셨다.
나는 매사에 적극적이어 많은 경험을 했고 MT 가면 기타를 치며 분위기를 띄운다고 했다. 힘들겠다한 토익은 다른 사람도 다 확보한 스펙이라 별로 내세울 게 못 되었다. 해외 유학파, 어학연수 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그녀만이 갖고 있는 스피치 실력과 함께 활달하고 적극적인 게 돋보였는지 그녀가 뽑혔다. 나중에 면접관이 자격증이 적극적인 성격을 드러내는데 이 일에 적합해서 뽑았다고 하셨다. 한샘에 입사하니 신입사원에게 주방에 한샘 물품이 들어가면 치수를 재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는 일인데 조금이라도 틀리면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확인에 확인을 거쳐 납품하니 평이 좋아졌고 사촌 언니가 자기 아파트 시공을 하더니 만족했는지 친구들 소개를 많이 해주었다. 이런 루트로 시공하면 매장보다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언니 친구 아버지네 시공을 설계했는데 대리석인 줄 알았다며 큰 소리로 화를 냈다. 서류에는 인조 대리석이라 쓰여 있어서 설명을 안 했는데 당연히 대리석이라 생각하셨던 듯했다. 그래도 다 해놓고 나니 마음에 들었는지 친구를 소개해주는 아량을 베풀었다. 대학에서는 아린이 취직을 잘했다고 현수막이 걸렸다. 후배들에게 취직 사례를 들며 자랑하고 교수님은 취업 지도를 잘했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좋아하셨다. 그동안 분에 넘치게 사랑을 받았다. 월급을 타서 스승의 날 정관장과 편지, 꽃다발을 들고 찾아갔더니 그렇게 좋아하셨다. 대학생들은 그런 방문이 별로 없는지 무척 기뻐하셔서 해마다 가고 있다. 아리는 힘들 때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역경을 이겨내곤 했는데 이번에도 보이지 않는 손들이 그녀를 도와주는 건가. 그런데 이번 투자를 폭망해 빚더미에 앉은 것이 너무 속상했다. 부모님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시켜드린다는 게 지나쳤다. 환경이 불우한데도 열심히 사는 모습을 안쓰러워했다.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그녀로선 어깨가 무겁다. 어려웠던 날이 주마등친다. 아빠가 다니던 회사가 망하고 작은 회사에서 해보지 않았던 프레스 일을 한다고 할 때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달려가 보니 손가락 2개가 잘렸다. 봉합도 안 되어 장애인 판정을 받자 아빠는 급격히 지병이던 당뇨가 악화되었다. 그러더니 신장이 나빠져 투석까지 일주일에 3번씩 한다. 코인으로 크게 벌어 집을 옮기려고 했는데 낭패다. 다음 날 지유가 2 숙녀를 에스코트하겠다고 차를 가져왔다. 눈이 쌓여서 사륜구동에 스노우 타이어가 아니면 높은 곳엔 갈 수 없다. 지유는 가슴에 손뭉치를 넣은 것처럼 답답해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이상하게 아린을 만나면 시원시원한 말투에 손뭉치 사이에 새바람이 들어가는 것 같다. 발왕산에서 찍은 사진을 편집했다며 보내주었다. 하얀 눈송이가 찍힌 사진 속 남녀가 활짝 웃고 있는 게 놀라웠다. 이렇게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냐고 놀란다. 웃는 모습이 예뻐 지유가 자꾸 웃어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우울해 보이는 것은 다 삭제했단다. 우울함을 떨치러 푸른 뱀의 해 이 용평에 왔는데 무언가 희망이 보인다고 했다. 고랭지 농사를 짓는 대구알령 산길은 눈 덮인 넓은 밭들이 구릉을 이루고 있다. 사이사이 좁은 길도 트랙터로 밀어서 체인을 감은 차는 잘 올라갔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골짜기로 들어섰다. 도랑물이 얼음에 덮여 있는데
그 아래로 돌돌돌 흐르는 물소리가 났다. 누군가 돌탑을 쌓은 곳을 지나 마을 성황당 있는 데까지 왔다. 김 교수는 가끔 오는 곳인데 잠깐 기도를 드리겠다며 합장하며 두 분은 먼저 올라가라고 했다. 그런데 둘도 두 손을 같이 모으고 묵념하듯이 서 있다. 한참 신묘장군 대단한 일을 외우더니 아린을 바라본다. 허리를 구부리고 웃는데 얼굴이 변해 있다. 본 적도 없으니 나를 알아보겠냐며 엄동설안에 증손이 찾아왔다며 아린을 쓰다듬었다. 전생배필을 데려왔구먼. 참 먼 길을 돌아서들 왔다. 이제야 제대로들 만났구먼. 왜 이렇게 남들에겐 사근사근하면서 제 어미에겐 막말을 해? 그러지 마라. 네 오빠가 효도도 못하고 죽어 이렇게 좋은 신랑감을 데려왔으니 내 몫까지 효도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좋은 자식 줄 테니 돈 벌면 어려운 사람 도와가며 효도하고 살아.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런 제 증조 할미도 못 알아보고 우리 산소 옆 갈참나무가 고목이 되어 뿌리가 드러나도 찾아오지 않지만 내 자석들 잘 되길 늘 빌지. 잘 혀고들 살아. 셋 다 바닥에서들 올라와. 대명천지로 나와. 맞아. 제가 고모 할머니를 닮았다더니 증조 할머니세요? 이제 알아보겠니? 잘 살아라. 나는 간다. 그러더니 김 교수가 비틀거린다. 지유가 잡아주자 본래의 얼굴로 돌아왔다. 어떻게 사람 얼굴 표정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놀랍다. 아린이 괜찮으시냐고 물으니 오대산 줄기와 무슨 인연이 있어? 이게 뭔 일이래? 네, 외갓집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따라 센 기운이 이리 덮치는구나. 참, 인연은 어쩌지를 못해. 내가 왜 용평에서 이렇게 있는지 당최 모르겠더니 오늘을 위해 준비를 시켰구먼. 앞으로 답답한 일 생기면 여기 성황당에서 정성껏 빌어. 나도 천상 교수를 그만해야겠어. 지유는 점심 먹고 같이 발왕산 케이블카를 타자고 제안했다. 교수님은 자긴 무서우니 둘이 가라고 해도 공황장애 걸려도 타는데 둘이서 보호하겠다고 설경 중 최고 인기가 있다고 차에다 태운다. 겨울철에는 풍부한 적설량과 우수한 설질로 스키와 스노보드 등 겨울 레저를 즐기러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오고 여름철에는 청정고원으로 열대야가 없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또 푸르른 목장이 드넓게 펼쳐진 이국적인 관광지로 발왕산 명칭은 옛날 도승이 이 산에 팔왕의 묘자리가 있다 하여 팔왕산으로 불리다가 2002년에 다시 발왕산으로 변경되었다며 고고하기 꿈이었던 지유답게 설명을 늘어놓는다. 케이블카를 타려고 서 있으니 세 분이서 타라고 하며 문을 닫는다. 유리창에 서리가 끼어 밖이 잘 안 보인다. 아린이 장갑 낀 손으로 밀어보지만 잘 안 되니까 주민등록증을 꺼내 긁으니 잘 벗어졌다. 카드로 하면 못 쓰게 될까봐 그것으로 밀자 역시 적극적이라며 놀린다. 내려가는 풍경을 보게 교수님의 팔짱을 양쪽에서 끼고 셋이 나란히 앉았다. 순간 산 정상에 광풍이 몰아치자 케이블카 줄이 흔들린다. 그게 흔들리는 것을 처음 보자 공중 케이블카에 몇 시간씩 갇혀 있었다는 뉴스가 떠오른다. 처음 탈 때 날씨가 나빠지면 운행을 중지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다른 때보다 천천히 운행한다던 말이 생각난다. 해발 1415m라고 전봇대에 붙은 팻말을 보자 아리는 움찔한다.
김 교수도 무섭다고 난리다. 지우는 두 여자를 괜찮다며 안심시켜보지만 목소리가 떨린다. 셋이 오들오들 떨며 내려오는데 설경만은 기가 막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건 남겨야 한다며 아린이 사진을 비디오로 찍는다. 급강하가 시작되자 옆 의자 거리를 부여잡는다. 주목이 푸르게 빛나고 있고 나무가 없는데 고사목에 눈꽃이 피어있다. 전 발왕산 기운이나 잘 받아가야겠어요. 왕이 나올 산세라더니 예사롭지 않아요. 오른쪽 내달리는 백두대간의 산맥들을 봐요. 위에서 내려다보니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기상이 넘치네요. 저도 매일 여기에서 보드를 타지요. 겨울 지나가는 것이 아까워요. 밤엔 사람들이 더 없고 겨울 하늘에 빼곡한 별을 보며 타는 호젓함도 정말 좋지요. 전 스키는 타본 적이 없어요. 보기만 해도 아찔하고 그건 부자나 타는 거잖아요. 산맥을 케이블카로 넘나드는데 지우가 말한다. 병원을 네가 이어가야지. 엄중한 아빠와 엄마의 얼굴이 산맥 같다고 말한다. 의사가 적성에 맞는 여동생에게 맡기고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떼를 썼다. 초등학교에 가면서부터 의대 가서 가업을 이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목을 옥죄었다. 힘들게 의사가 된 후 환자에게 습격을 받은 후부터 공황장애에 시달려 이렇게 혼자 지내고 난다. 아린 그녀도 고민이 많아 보이고 교수님도 갈등이 많은 듯 각자 떠나와 이 케이블카 안에서도 각각의 생각에 빠져 있다. 밖에서 볼 땐 다 대단한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고민 없는 사람이 없다. 앞에 무슨 일이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터벅터벅 인생길을 헤쳐나간다. 김 교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자 젊은 사람들 틈에서 고소공포증도 이겨내며 구경 잘했다고 족발에 막걸리 한잔 하자고 데려갔다. 족발이 냄새도 안 나고 야들야들하다. 지유는 운전해야 한다며 사이다를 마시며 족발을 뼈에 붙은 고기가 맛있다고 뜯는다. 교수님도 이 근래 가장 재미있었다며 술잔을 부딪힌다. 그러더니 오늘은 명리학으로 사주팔자를 둘 다 보아주겠다고 만세력 앱에다 연 5월 일시를 휴대폰에 친다. 사주팔자 50%, 운 50%라 한다. 아리는 운기 73이라며 엄마 따라 운명철학관을 가보았다고 하니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안 믿어도 괜찮다고 했다. 아린을 사주에 넣으니 갑이 3개나 뜨는데 목을 상징한다. 귀하게 태어나서 상생을 이루는데 금이 부족한 게 아쉽다. 앞으로 금이 많은 남자를 만나면 수완이 좋아 잘 살 거라고 했다. 그리고 늘 자신이 움직여 직접 많은 것을 이루어 평생을 잘 사는 복받은 사주라고 했다. 지유의 사주를 넣으니 사주팔자가 좋고 오행이 골고루 잘 맞아떨어지고 복에 겨워 괴롭다고 야단이라며 한낮에 밭을 가는 소처럼 열심히 일해서 평생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 꼼꼼하고 착실해서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주저앉는 사주라 했다. 금이 많아서 둘이 천생연분이라고 명리학에서도 나오네. 워낙 사서삼경 중 역경이 주역이라 하는데 중국의 하은주 시대에도 주역이 있었어. 그 뒤 음양학, 오행학으로 발전해 온 것인데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되더라 통계를 낸 것인데 다 맞지는 않아. 좋은 것은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노력해보고 안 좋다는 것은 조심하는 거지. 미치도록 궁금한 미래를 어차피 전혀 모르며 사는데 이런 운이라는데 참고하며 살아보는 거야. 어제는 영을 떠서 관상을 같이 보았는데 거의 일치하잖아. 둘이 결혼하면 참 좋은 아이가 나와. 음양오행이 잘 어울리니 지도작감이네. 참 인연법이 무서워.
지난주만 해도 세 사람이 만나 이런 이야기 할 줄은 전혀 몰랐던 건데 참 묘하다고 무릎을 친다. 아린도 미래가 좋다니 기분이 좋은지 힘드시지만 올해 토정 비결도 부어달라고 했다. 젊은 사람들 인터넷 찾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느냐고 한다. 그래도 교수님이 해석하며 말해주시면 신뢰가 더 생길 것 같다고 조른다. 워낙 이지암 선생님이 만든 토정 비결은 반뿐이 안 맞아. 미래를 정확하게 맞추자 운이 좋다는 사람들은 노력에 상관없이 잘 된다니까 놀고 먹으려 들고, 운이 나쁘게 나온 사람은 어차피 잘 안 된다며 더 게을러져서 바늘 마구 섞어 놓았다 하잖아. 나쁜 게 나오면 조심하며 살고 좋다는 것에 희망을 걸어놓고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내년에는 나아지겠지 하며 살면 되는 거지. 그럼 아린만 보자. 올해의 총 운세는 밭들봉이네. 따라야 할 멘토를 만나 크게 발전하며 즐겁게 살다 보면 발전하는 해가 된대. 그 멘토가 이 남자야. 자, 나는 가니까 청춘 사업 잘해보라고. 마음이 가야 역사가 이루어지지. 나는 이만하면 돗자리를 펴야 하나 어쩌나. 내가 제일 걱정이야. 아린 씨, 오늘부터 나랑 사귀는 것 일일이에요. 좋아요. 앞으로 잘 만나요. 올해 제 짝이 나타난다는 말은 있었는데 그게 실현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많이 부족해요. 집안도 그저 그렇고요. 우리 집에선 내가 늘 우울해하니까 이걸 잡아줄 여인이면 고마워할 거야. 거기에다 좋은 아이가 나온다잖아. 무엇에 홀린 것 같다니까. 이제 오빠라고 불러. 오빠 좋아요. 저도 기분 최고. 열심히 직장 다녀 빚도 갚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겠어요. 나도 오늘 서울로 가는데 내 차 타고 가며 이야기 많이 하자. 한자도 넘겨 쌓인 설경에 감탄이 쏟아진다. 아리는 KTX표를 반환하고 지우 옆자리에 탔다. 둔내까지는 눈이 쌓여 있는데 경기도에 들어서자 눈이 거의 없다. 며칠 전 눈이 오다 비로 바뀌면서 다 녹아내렸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투명하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다면 겨울 하늘은 좀 더 짙은 바랑이다. 나목 사이로 파랗게 펼쳐진 겨울산은 말한다.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가르친다. 나무처럼 헐벗고 있는 그대로 바람을 맞다 보면 새싹이 돋아나는 거라고. 그렇게 참을성 가지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의연하고 경건하게 사는 거라고. 산은 늘 한 곳에 있으면서 찾아오면 깊은 울림을 보낸다. 가지에 봄이 되면 새순이 나와 희망차게 살아간다. 지유가 평창 한우가 맛있다고 포장해 왔다고 내미니 식구들이 깜짝 놀란다.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네가 무엇을 사들고 다니는 애가 아닌데. 누굴 만났니? 전에 알펜시아 같이 갔을 때도 여기 한우가 최고라고 했잖아요. 제일 좋은 것 달라고 했어요. 아니야, 엄마 촉 좋은 거 알지? 누구야? 엄마, 우선 소고기부터 먹어야지. 냉장고 들어가면 별로예요. 고기를 구워 같이 먹자. 마블링 장난 아니야. 살치살 살살 녹는 거 봐. 전 등심이 더욱 고소해서 좋은데요. 결국 엄마께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며 회사원인데 마음에 든다고 했다. 요 근래에 본 네 얼굴 중 가장 밝네. 잘 만나봐. 좋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어줘도 눈도 깜짝 안 터 내가 웬일이니? 가까운 시일에 밥 사줄 테니까 한번 보자고 하셨다. 주말엔 거의 만나서 데이트를 했다. 꼼꼼하고 침울한 그에 비해 시원시원한 아린을 만나면 에너지가 전해진다.
사치를 하지도 않고 실용성을 중시하면서 무척 아꼈다. 결자 해지라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고 마이너스 통장을 메꿔 나갔다. 지유가 도와준다고 해도 싫다고 했다. 1년의 시간이 주어지면 다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엔 시집갈 미천을 모아야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했다. 몇 달 후 지유 엄마가 하이애트 호텔 뷔페를 예약했다. 아들을 밝아지게 만든 요술쟁이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더니 저도 지유 오빠 덕분에 치유하고 있다고 예쁘게 말한다. 녹음이 짙어지니 마음도 싱싱해진다. 하루하루 바람결이 다르다. 며칠 전만 해도 꽃샘 추위에 옷깃을 싸맸는데 이제 따가운 햇빛이 여름 휴가를 기다리게 한다. 자연의 섭리는 얼굴에 새빛을 돌게 한다. 주중엔 서로 너무 바쁘고 주말까지 기다리는 동안 수없이 SNS를 한다. 지우차를 타고 하얏트 호텔로 올라갔다. 창가에 자리를 잡고 보니 롯데빌딩이 보이고 그 사이를 한강이 석양빛으로 반짝인다. 전망이 최고네요. 저 윤슬 좀 봐요. 좋은 자리를 잡았네. 엄마 오신다. 안녕하세요. 김아린입니다. 네, 지유 엄마예요. 세련되고 멋지네요. 반가워요. 예쁘고 쾌활해요. 엄마랑 여기 온 지 한참 되었죠? 아린은 지유를 따라다니며 음식을 담았다. 여기 양갈비가 참 맛있어.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양고기 한 번도 안 먹어보았는데 거부감 없을걸? 못 먹겠으면 오빠에게 넘기라며 엄마 것도 담는다. 자리로 가보니 엄마는 요구르트에 베리와 견과류 여러 가지를 넣어 새 그릇을 마련해놓고 먹어보라고 권한다. 그들 모자는 단골로 다녀 무엇이 맛있는지 다 안다. 주눅이 든다. 우아한 그들의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모습에도 뭔가 부족하고 어색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 지유가 나이프로 먹기 좋게 자른 양갈비를 건네고 어머님도 요구르트를 먼저 먹으라고 건네준다. 아리는 솔직하게 고백한다. 저 이렇게 고급 호텔에서 처음 식사해요. 처음엔 누구나 다 어색해요. 마음 편하게 먹어야 맛을 알죠. 아리나, 맛있는 거 많아. 골고루 천천히 다 먹어보자. 디저트 먹고 오른편 산책길로 나와. 요즘 운동량이 부족해. 미리 걷고 있을게. 어려워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것 같은지 엄마는 커피를 마시더니 먼저 일어나신다. 지유는 그 뒤로도 2번을 더 갔다 와서 실컷 먹은 후 소나무길로 들어섰다. 엄마는 벌써 저쪽 끝까지 갔다 왔다면서 이리로 오라고 한다. 1층의 귀금속 집으로 들어가니 원장님 오셨냐며 사장이 뛰어나온다. 여기 예쁜 아가씨에게 맞는 목걸이 보여주세요. 네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아니에요. 맛있는 밥 사주신 것으로 충분한데요. 우리 아들을 저렇게 활기차게 해주었잖아. 고마워서 사주고 싶어. 둘이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 예쁘게 만나라는 선물이야. 둘이 천생연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그들을 보면 사랑스러워하게 되는 것인가. 양쪽 집이 기울어 걱정을 했는데 그들의 만남은 순탄하게 진행된다. 아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도와주신 교수님께 꽃다발과 선물을 사들고 교수실로 찾아뵈었다. 아린의 표정도 밝은지 무슨 좋은 일이 있음을 금방 아신다. 그래서 솔직하게 사실대로 털어놓으니 참 잘 되었다. 이상하게 아린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 같다면서 좋은 사람들이 도와주니 천만다행이라며 너도 나중에 잘 되면
누군가를 그 이상으로 도와주면 된다고 했다. 김 교수님도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예지력이 대단하다고 하니 전화를 거셨다. 아린이가 내 교수실에 있다고 하자 바로 오셨다. 그간의 이야기를 한참을 하며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냐고 놀라워했다. 그게 늘 누구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알아보는 법이라고 김 교수님이 말한다. 평소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달린 거니까 우주가 보내오는 기운을 누구는 느끼고 누구는 생각도 안 해보고 산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경지에 이를 만큼 소통하지 못한다. 고개만 갸웃거리며 인생사 곳곳에서 보일 듯 말 듯 보내는 예언을 지나친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 오는 인연의 끈을 단단히 잡을 줄 아는 예지력이 있거나 용기가 있는 사람은 좋은 인연을 이어간다. 도전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법이다.